네, 박성환 팀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제유가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자람투자자문의 이창훈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당초 오늘이었습니다. 이 오펙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회동이 있었는데 일단은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불참하겠다는 얘기 때문이었는데 일단 이 산유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군요. 이 분위기부터 한번 전해주실까요? 네. 그 당초에는 러시아도 비오페크 산유국 중에서 이제 제일 큰 나라가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도 감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 오펙하고 비오페크 각 나라들이 합의를 해서 이제 이번 수요일 날 11월 30일 날 감산에 합의하겠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실제로는 이제 감산에 합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아니냐 그래서 유가가 한 53불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유가가 이제 다시 좀 주춤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유가가 한 4% 정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 날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재 이런 상황이면 원래 이제 오늘이죠. 그 러시아나 이렇게 그 카자흐스탄이나 이렇게 비오페크 회의하고 감산에 대한 실무적인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사우디에서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회의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회의 불참 의사를 밝히니까 오페크의 지금 제일 큰 나라가 사우디인데 사우디에서 회의 불참하겠다고 하니까 회의 자체가 무산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금요일날 4% 급락했는데요.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그 감산에 대해서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감산을 우리 하지 않겠다. 그 우리가 이 산유량보다는 마켓 쉐어를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쓰겠다 해서 유가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원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도는 유가가 하락을 하면 최근에 이제 새로운 산유 어떤 시설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미국의 셰일 가스들이나 이런 나라들 이런 곳들이 많이 좀 부도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후에 가서 공급을 조절하면 시장 점유율도 줄이지 않고 유가도 올라가는 말하자면 이제 꼭 먹고 알 맞고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하고 다르게 이제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면서 버티니까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길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셰일 업체들은 죽지 않고 사우디나 다른 나라들은 유가가 떨어져서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 오히려 고통이 산유국 위주로 돌아오니까 사우디 주도로 해서 다시 한번 그러면 감산을 하자 이런 얘기가 이제 올해 적극적으로 나왔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페크 내 나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나이지리아하고 리비아는 좀 예외로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란이나 이라크가 굉장히 감산에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경제 제재 이전 수준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감산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감산의 기준이 되는 산유량이 오페크에서 이야기하는 산유량 통계치하고 우리가 자체로 파악하는 통계치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의 통계치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 조금씩 엇갈렸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사우디가 오페크의 주도 국가로서의 어떻게 맹주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론이나 이런 것도 주도하고 있는 외교적인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거든요. 러시아.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 원유 외교적인 측면에서 주도권을 러시아 뺏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일단은 무산이 된 상황인 것 같고요. 사우디의 주장은 일단 오페크 내에서 합의를 하고
그 합의된 입장을 가지고 러시아 등 비오페크하고 재합의를 하자 이렇게 지금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오페크 완전히 무산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오페크 내에서 서로 합의를 하는 활동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달 30일 날 그 오페크 회의에서 뭔가 결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30일에 이제 오펙 회원국들 이제 회의가 있는데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도 비회원국 간의 어떤 합의 도출보다는 오펙 회원국 내에서 뭔가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번 회의 이후에 어떻게 분위기를 보고 계십니까? 근데 어쨌든 뭐 네. 지금 유가가 보여주는 게 그 아마 그 회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유가 흐름으로 보면은 이번에 아마 합의 가능성이 조금 더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불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단정할 수는 없는 게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뭐 유가가 여기서 더 내려가면 그 산유국 모두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측면 때문에 어쩌면 극적인 합의가 될 수도 있겠다 해서 지금 그 예단을 하기는 되게 어렵지 않나 보여요. 저희가 이제 브렉시트도 경험을 했었고요. 또 트럼프 당선되는 결과도 봤고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비등비등할 때에는 어느 한쪽으로 예단하고 포지션을 취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 결과를 확인하고 포지션을 취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대로라면 좀 감산 합의가 좀 불발될 가능성이 약간 높은 쪽으로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장 가격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인데 일단 유가 방향에 따른 우리 시장까지 연관을 지어서 그토록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뭐 감산이 합의가 된다면 지난번에 그 감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유가 그 올라갔던 수준이 53불이니까요. 감산이 합의가 된다면 한 적어도 50불까지는 유가는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감산이 불발될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는 40불도 깰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움직임이 클 거로 보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감산이 불발이 돼서 유가가 하락한다고 하면 주식 쪽에서는 건설, 뭐 해외 건설 같은 포지션이 우리가 높으니까요. 건설이나 조선해운, 또 정유 중에서도 특히 이제 SK이노베이션처럼 원유 시설을 가지고 있는 정유회사 이런 쪽의 주가가 타격을 받겠죠. 반면에 이제 그 유가가 하락하면서 좀 더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섹터는 유틸리티 섹터, 뭐 한전 같은데 워낙 이 원재료 쪽에 원유 비중이 높으니까요. 유틸리티 섹터나 또 하나 이제 채권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유가가 안 올라가면 물가 부담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채권에도 우호적이지 않나 해서 불발이 될 경우에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해외 건설 비중이 높은 쪽, 조선, 뭐 해운, 정유, 원유 시설 가지고 있는 정유회사 이런 쪽은 타격을 받을 것 같고 반면에 채권 금리는 우호적인 요인이 될 것 같고 금리가 떨어지면 있고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그 좋아지는 유틸리티 주식은 우호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반대의 결과 합의가 돼서 유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반대로 작용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저희가 한 2번 정도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조금 한 발 늦게 움직이는 게 미리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됐을 경우에 저렇게 움직인다 하는 투자자들이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